저는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의 부모 밑에서 자란 제시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동네 마트에서 군것질을 하는 것을 하나의 낙으로 생각하며 자란 그저 평범한 동네 꼬마 숙녀였죠. 아버지는 일반적인 사무직에 종사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내조하며 가정을 돌보시던 미국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또한 그런 평범한 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희 부모님들에 비하면 다소 특별하고 특이한 꿈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다소 특이하게도 어린 시절 낙으로 삼았던 그 일들을 성인이 되어서 직업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미국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었죠. 부모님은 마트를 운영하겠다는 제 말에 처음에는 다소 놀라셨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저 또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에 충실하여 사는 것을 원하셨을 테지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인생 계획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꿈으로만 여겨졌지만 한 걸음씩 마트 운영을 하려는 준비를 쌓아가다 보니 그 꿈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마트를 오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저의 마트는 자랑스러운 우리 미국식 마트였죠. 처음에는 가게 위치 선정을 잘했던 탓인지 손님들이 아주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손님들이 몰려와서 처음에는 이러다가 완전히 인생 역전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러한 부푼 꿈들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심각하게 폐업을 고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왜 갑자기 폐업을 고민하냐고요? 그건 다름 아닌 도둑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둑 맞은 물건들을 모두 계산해보면 한 달 수익에서 절반 이상이 빠져나갈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원하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마트를 운영하면서 전혀 계산에 없었던 예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마트는 사실 동네 마트였는데 편의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아닌 개인 브랜드였기에 인지도가 더 낮았죠. 게다가 마트를 오픈하면서 대출을 절반 이상 내어서 하는 것이라서 저에게는 다소 부담감이 컸습니다. 마트를 개업만 하면 완전히 나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큰 꿈들이 지금의 현실과 겹쳐서 심각한 괴리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제일의 선진국인 이런 미국에서조차 이런 범죄들이 들끓는데 도대체 다른 곳들은 마트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일까? 아니지, 멀리 갈 곳도 없이 대체 미국의 다른 편의점이나 마트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거지? 어쩌면 도둑으로 인한 손실조차 영업손실로 생각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이 문제로 고민에 빠져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친구와 만났고 그 친구에게 저의 고민을 상담했죠. 이 친구는 한국인 친구였는데 평소 아주 현명하고 아는 것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고민거리가 생기면 이 친구에게 고민을 상담하곤 했죠. 물론 연애 상담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이 친구와 되돌릴 수 없는 악연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깔깔거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저에게 했던 몇 가지의 말들 때문에 저는 기분이 팍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마트나 편의점 진열대에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식의 말들이었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국은 미국과는 다르고 더 우월하다는 판타지 같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저는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은 마치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더욱 선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못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와 그 자리에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워버렸죠. 참 유치한 짓이고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그때 저는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상태였는데 마치 한국인 친구가 그런 저를 약올리거나 모욕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마트의 운영에만 신경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뜬금없이 한국인 친구와 다투었던 생각이 나고 그 친구가 했던 한국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들이 떠올랐죠. 그 친구가 했던 그 거짓말들을 곱씹었습니다. 그 거짓말들을 파헤쳐서 한국인 친구에게 증거를 내밀며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이르자 저는 얼마 전 한국을 다녀왔다는 다른 미국 친구가 생각났고 그 친구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죠. 그런데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한국인 친구의 말과 큰 차이가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뭐야? 설마 진짜로 그 친구의 말들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야? 설마. 만약 그런 거라면, 내가 미처 모르고 그 친구에게 실수한 것이라면 저는 정말이지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의지하고 믿던 친구에게 일방적인 저의 오해로 인해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한국인 친구와 화해를 시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저는 마트를 운영한 지 2년째 되었을 때 과감하게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폐업했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였습니다. 물건을 도둑 맞는 것에 대한 손해와 스트레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도난 방지 장치들을 사용해 보았지만 그로 인해 인건비가 2배 이상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은 곧 운영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흉이 되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평생의 꿈이었던 마트 운영이 이렇게 단 몇 년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리자 한동안 저는 우울증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폐인처럼 살아갔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그깟 좀도둑 때문에 장사를 포기하는 것이냐고. 그래도 이윤이 얼마라도 남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들은 현실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은 단순하게 이윤이 얼마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쳐가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의 인생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대한 의심이 한가득 생겨나기에 멀쩡한 사람을 도둑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의 정신에는 병이 생깁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도둑은 폭력성도 강해서 그들이 도둑질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제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잠식당하는 것이죠. 심지어 최근에는 절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보안 요원까지 폭행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희 매장에서만큼은 안전 요원들에게 도둑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방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대신 보안 요원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증거를 만들어서 범인의 검거를 돕는 것이죠. 이런 여러가지 종합적인 문제들이 제가 결정적으로 그 일을 그만둔 이유입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친구였죠. 그것도 저와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웠던 그 한국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만났고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친구의 제안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번에 한국에 갈 일이 생겼는데 제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했죠. 만약 예전에 저였다면 분명히 그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차마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런 제안을 해준 친구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와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가보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친구가 저에게 했던 그 거짓말들의 실체에 대해서도 궁금했죠. 사실 이때는 그 말들이 거짓말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다소 과장된 이야기쯤으로 생각을 했을 때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와 한국에 여행을 온 몸으로 만끽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들을 먹었는데 어쩜 그리 맛있는지 동공이 커지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있나 싶은 정도로 음식의 신세계라고 할까요? 그런데 음식은 그렇다 치고 이번 여행의 개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트의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에 있는 마트와 편의점이 보이는 대로 그곳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악하고 말았죠. 저와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웠던 한국인 친구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의 그 어느 편의점과 마트에도 미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외부에 진열되어 있는 마트의 물건들도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 어떤 CCTV나 지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그곳에 사람이 지키고 있고 CCTV가 있음에도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았죠. 대체 한국은 왜 미국과 다른 거지? 저는 혼란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도 그런 부류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친구의 말이 저를 놀리기 위한 거짓말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와의 한국 여행을 기점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포기해버린 마트 운영의 꿈에 재도전하게 되었죠. 이번에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마트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마트를 운영하면서 이윤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장사를 하는 곳의 시민의식이죠. 오랜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한국의 선진 시민의식과 양심 덕분에 이곳의 마트들에는 자물쇠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도둑 때문에 영업의 지속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 저는 한국이 참 좋습니다.